체크를 해볼 건데 글의 맨 마지막 줄에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죠.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이 내용이 5번 선지, 1번 선지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맞니? 맞잖아. 근데 문제는 아니 그냥 이거는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이용한다는 얘기인 거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차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1번 선지 근거를 백날 찾아봐요. 정확하게 들어와 있나? 있나? 어디 있냐? 찾았냐 혹시? 그 얘기야 내 얘기가.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선지 OX 판단이 가능하냐? 이제는 불가능하다. 요줄 수능은 밑에 써놔요. 그래서 내용일치 선지 판단 OX 근거 현 수능 확률 낮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도 1등 나온 애들이 있는데 정규공포라니까. 이렇게 풀잖아. 정규공포 그냥 4등급 평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선지. 그러니까 2번 선지는 워낙 2달러 원리 나왔으니까 오케이고 3번 잠깐만 2달러. 야 잠깐만 2, 3번이 그 얘기네 지금. 2, 3번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아까 2달러이 되게 중요한 원리 옆에다 썼잖아. 첫 번째 원리 뭐라고? 공급량 줄어들수록 가격을 높인다. 어디서? 독점 시장에서. 그러면 5번에 2번 선지 맞네. 공급량 줄여서 가격을 높여. 이게 독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가지고 있는 힘인 거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잖아. 3번도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공급량을 낮춰 가격을 높일 수가 있어.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공급량 낮추고 판매량 높이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야 수익축을 최대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2, 3번은 그런 원리 이해를 통해서 판단을 시킨 거지. 잘 설명을 할게요. 봐봐. 2단락에 우리가 필경을 보면은 독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있는 놈들은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3번 선지 봐봐.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니까. 얘네는. 그걸 왜 신경을 안 써? 그걸 신경 써야 돈을 버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3번이 보이는 거지. 발췌도 가잖아. 안 보여. 내용일치로 가면 안 보여. 이해됐어? 내용일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주제구조 원리 이해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옆 위에다 써놨죠. 주제구조 옆에다 써. 원리 이해라고. 그 형광펜으로 2, 3번을 딱 묶어놓으세요. 가의 핵심 원리인 거야. 독과점을 해 공급량으로 줄여가지고 가격을 높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3번이고, 그럼 4번 왜 틀렸냐? 그러네. 야, 희한하게 3번, 4번이 내용이 조금 똑같죠? 왜? 자, 봐봐. 파란색으로 볼게요. 비싼 가격 위로 살펴. 다시. 공급 아래로 살펴로 해놓고, 비싼 가격 위로 살펴. 이윤 이로 살펴.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별표. 맞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다가 신규 진입 들어와가지고 뚝배기 터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리고 봐봐. 5번 선지. 이건 너무 주제를 다 박아놨거든. 현관표 들어볼게요. 독점적 경제시장 매출, 차별적 현관표 매출, 선호 현관표 매출, 강화의 현관표 매출. 이거네. 주제 키워드 다 들어갔고. 됐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 이해해서 와리가리지. 그런 거 없이 와리가리 하다가는, 물론 이제 이게 워낙 정보량이 적으니까 와리가리 했어도 정답률은 높았을 거야. 근데 저는 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험이 45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감당된다는 시험이야. 진짜로. 옛날에 1컷이 100점이었던 시험도 있어.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98점 1컷이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야. 그럼 실수 두 문제 틀리면 걔는 2등급이야. 그럼 재수지 뭐.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연습해봐야 되겠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나로 할 수 있는 내용. 이거 되게 핵심 원리였죠.
광고에다 C, 유행주의 단축에다 E, 아래로 화살표, 다시 소비 촉진, 위로 화살표. 맞죠? 옆에다 원리라고 적어두시면 정확합니다. 2번 선지. 광고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 키워드일 때 작아진다. 뭔가 2번이 지금 뭔가 있었던 키워드를 갖고 엮어놓은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정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다가 2번 옆에다 좁히고 발췌도를 쓸게요. 그런데 나는 주제가 뭐였냐면요, 기본적으로 영향이 크다가 주제였잖아. 영향이 작은데 뭐하러 다뤄? 영향이 크니까 다르지. 영향이 작아진다? 난 물음표야. 이거 나 되게 2번 의심스럽고. 3번 생산활동 자극에다 C, 소득 수준에다 E. 경제가 선순환된다 그랬던 거 같거든. 맞죠? 3번 선지. 그렇죠. 증가한다 이로 화살표. 5번 선지. 이거 한 개로 마지막 단락의 주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제일 의심스러운 놈이 2번이야. 이럴 때 2번 좁히고 발췌도 하는 거거든. 한계 소비 성향 키워드 잡아봅시다. 한계 소비 성향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이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와있어? 소득 증가할 때 유로살표, 소비 성향 유로살표. 됐어? 여기 있었네. 소득 수익 향상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잠깐만, 양의 상관관계 맞죠? 한계 소비 성향 플러스 뭔 소리지? 자, 이거 왜 뭔 소리냐면 옆에다 쓰세요. EBS 연계라고 적어. 이게 EBS 연계 지문이야 사실은. 이게 이거 작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간접 연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올해 EBS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예년 EBS 연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나는 들었었어. 이거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작년 연계인지 올해 연계인지 어쨌든 EBS 연계 내용이야. 그래서 그렇게 때려박고 선지를 만든 건데, 다시 볼게요. 지금 이 단락 마지막을 보면요, 봐. 한계 소비 형상은 양의 값이래. 경제적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도 증가한대. 한마디로 뭐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약간 비례적 관계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봐봐. 광고에다가 위로화살표, 경제 선순환 위로화살표, 한계 소비 성향 커진다 위로화살표. 맞잖아. 한계 소비 성향이 아니고 더 양의 상관관계를 준다고 그랬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아니었잖아. 정답은 2번이구나. 역시 봐. 내용 일치보다는 원리 이해야 풀리는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6번 위에 나의 주제 구조 원리 이해라고 적으세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의 내용을 이해해보래요. 자, 기업은 아까 뭐 했었냐면 경쟁 제한, 니은은 경쟁 촉진. 그래, 주제잖아. 결국에는 가의 목표는 뭐였냐면 독과점 시장을 만드는 거고, 나의 목표는 뭐였냐면 광고 덕분에 경쟁이 되게 촉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봐봐. 구매자의 충성도에다 C.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독점 생기지 않냐? 이 땡땡 독점이라고 적어봐. 가격 탄력성이 높다. 봐봐. 생산량이나 이런 요소에 따라서 수요 가격이, 소비 가격이 변해버려.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는 건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지금 여기 개념은 탄력성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아, 독점이 잘 돼. 이거는 좀 어휘가 쉬운 거니까 우리가 그냥 처리가 돼. 충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충성이 세. 가격이 많이 바뀌어도 그거를 살 거야. 즉 독점이 돼버렸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중학 수준의 어휘로도 처리가 되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탄력성이라는 어휘는 여기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잡고 가야 돼. 그럼 봐봐. 다시 돌아와봐. 그러니까 좁히고 발췌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만 내용 일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나 구조 잡았을, 정보화철 잡았을 때 중요한 것들을 원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3단락이 아까도 써놨지만 탄력적이다라는 건 비례적이다 또는 반비례적, 즉 변화 정도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같이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3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탄력성 감소. 즉 차별화됐어.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는 거야.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변하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즉 탄력성이 높아버리면 가격이 올랐어, 수요량 줄어버리는 거죠. 옆에다 원리를 적어놓읍시다. 그러면 그래서 7번 밑에다가 탄력성 원리라고 쓰시고,
탄력성 원리 위로화살표 땡땡. 가격 위로화살표, 수요 아래로화살표 땡땡. 탄력성 높다. 화살표 독점 아래로화살표. 반대로 가격이 높아졌는데 수요는 줄었어. 수요는 유지돼. 그러면 탄력성은 낮은 거고 이 경우는 독점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독점 시장의 원리를 이 탄력성으로 설명을 한 1번 선지 정답이네요. 말 그대로. 맞죠? 그러니까 독점이 언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 충수가 높을 때. 충수가 낮으면 독점 안 일어난다.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이 높아. 즉 가격이 높아졌을 때 수요가 많이 변해버려. 수요가 떨어져. 그럼 탄력성이 커? 독점이 안 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경쟁은 언제 일어난다? 탄력성이 높아야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면서 경쟁이 다른 데로 다른 물건을 사버리는, 그러면서 독과점 시장이 없어지고 경쟁이 세지는 그런 원리를 설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일치로 풀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왜? 내용 이해를 할 게 없어요. 원리 이해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틀릴 거야. 내용 일치로 풀잖아. 그러면 결국 틀려요. 왜? 그렇게 냈어. 근데 애들은 그거야. 당장 펴놓고 싶은 거야. 그럼 네 문제 중에 뭐 5문제 중에 4문제 맞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간다고요. 15분 20분 써서 뭐 5문제 4문제 맞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럼 걔는 첼로의 선사 등급이야. 이렇게 좀만 사고하는 방식 바꿔주면 이 지문에 1등급 맞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야 생각을 해봐. 너희 경제활동 안 할 거야? 기업 안 들어갈 거예요? 기업에서 광고 안 하는 기업이 어딨어? 독과점 시장 안 만들 거야? 경쟁 안 할 거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경제활동을 할 우리 얘기. 여러분이 평생 공부할 거야? 학자가 될 거야? 성직자 될 거야? 그렇게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다 이 원리야. 자, 교육 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지문 내용을 적용해 보래. 자, 그러면 뻔해. 광고를 만드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차별화, 두 번째는 선호도야. 자,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자, 새로 출시하다 박스. 신규 진입이라고 써. 자,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 경쟁이라고 씁시다. 우리 기업 역시 처음 진입이다 박스. 신제품, 새로운 성분에다가 차별화. C1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첫 번째 차별화 전략 C1, 신제품. 억지 효과 타더라다. 그 봐봐. 지금 차별화 전략으로 쓴 게 뭐냐, 밑줄. 새로운 성분, 억지 효과, 국내. 국산이다. 외국산 못 믿을 만한 거 아니다. 자,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은 억제 비누 이윤을 보고 있고, 큰 비용, 큰 비용 밑줄 C. 노출에다 E. 맞죠? 비용 높여도 사람들이 이거 비싼 거? 야, 좋은 상품이니까 비싼 거 쓰겠지,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정보 강조에다 E 위로화살표, 비용 최소화 E 아래로화살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지문에 3단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정보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비용을 높여버릴 수가 있다.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비용을 오히려 줄이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겠다는 거. 그럼 당연히 3단락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선지들에서. 역시 우리 예상대로야. 1번 선지 봐봐. 성공한다면 C. 독점에다 E. 아래로 세. 맞죠? 경쟁자가 들어왔으니까, 진입됐으니까. 자, 확대된다면 위로화살표, 고용투자 증가 위로화살표. 이거는 나라고 가로 나라고 적어놓으시면 확인될 것이고. 자, 봐봐. 3번. 단기적으로 이윤에다 C, 장기적으로 약화에다 E. 아니야. 이윤을 받잖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생긴다니까. 이것도 핵심 원리였어. 정답 3번이네요. 옆에다 핵심 원리라고 줘.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 4번 선지. 비용에다가 C2, 박스 3, C2. 그러니까 3단락의 두 번째 수단일 수도 있었고, 정보에다가 박스 3, C1. 3단락의 첫 번째 원리일 수도 있는 거야. 얘기했죠?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가격을 높였을 때 수요가 많이 변하는 걸 얘기했어. 가격을 높였어. 수요가 줄어버려. 책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탄력성 원리 이해라고 적어놓으시면 5번 선지도 판단이 되겠고, 3번 선지 핵심 원리로 접근. 이런 느낌으로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8번에 3번 선지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문으로 제가 돌아가는 걸 잘 하려고 하는데 내용의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선지를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게 그 내용 그대로, 구체적인 소재는 비누는 아니지만 원리 그대로 들어와 있어. 2단락의 후반부 보세요. 그래서 제가 2단락 후반부에 뭐라 그랬었냐면 T2 장단기 전략이라고 써놨었어. 2단락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지속되긴 어렵다. 왜? 단기적 이윤을 보면 어떻게 돼? 신규 판매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에는 감소된다. 장단기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얘로 우리가 종결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얘는 지금 되게 많은 소재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중지문들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엮여있는 적중지문만 4개가 나와. 그래서 적중시켰다 적중치 4개 하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EBS나 기출이나 기타 등등이 4-5개가 다 엮여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세팅을 해놨으니까 얘를 가지고 난이도를 개떡상시키거나, 얘를 가지고 정보량을 폭발시키거나, 얘를 가지고 정보량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버릴 그럴 포석을 다 박아놓은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가원은요 절대로 올해 6구 수능은 보잖아요. 2017, 18, 19, 20을 보면은 흐름이 3개년, 4개년도 이어가. 분명 이건 되게 큰 포석일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 심지어 재작년에도 적중 예상한 내용이 여기 지금 녹여져 있어. 올해 경향은 그럴 거야. 내년 경향,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파이널 과정에서 자료를 더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필기 정리하시고 혹시 질문할 부분이나 오답이 있다면 오답 이유까지 정리해 주십시오.